네, 안녕하세요. 제이와입니다. 오늘 영상은 바로 약복지제도에 관한 영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워낙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복지제도가 좀 주마다 조금씩 좀 달라요. 근데 이번 영상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온태리오 주에 관한 그 약복지제도예요. 근데 이 약복지제도의 혜택을 내가 누리려면은 일단 먼저 이 온태리오 내에서 헬스카드가 있어야 돼요. 이 헬스카드가 있어야지만 이 약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어요. 자, 그럼 첫 번째 복지제도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바로 OE 플러스예요. 이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25세 미만의 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들 중에서 개인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거의 모든 약들을 다 커버해줘요. 사실 이 제도는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사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좀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6살 나이를 먹은 환자가 있다고 쳐요. 근데 그 환자가 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약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커버를 안 해줘요. 그래서 어떨 때는 개인 보험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약값을 많이 낼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약들을 다 커버해 주는데 커버해주는 약들은 다 100% 커버해 주거든요. 아직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보완될 점은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복지제도는 뭘까요? 두 번째는 바로 시니어를 위한 복지제도예요.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제 65세 딱 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달부터 나라에서 약값을 커버해주기 시작을 해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.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버느냐에 따라서 나라에서 아예 그냥 약값을 처음부터 다 커버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라에서 일단 그 100불까지는 돈을 내세요. 그 다음부터 나라에서 좀 커버를 해줄게요.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.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65세 이상이고 싱글일 경우에 19,300불이나 그 이하로 돈을 벌 때는 나라에 신청을 하면은 약값을 하나도 안 내도 돼요. 근데 19,300불 초과로 내가 돈을 벌 경우에는 내가 약을 먹으면서 100불까지는 돈을 내야 돼요. 그게 이제 100불 디덕터블이라고 하는데 그걸 낸 다음부터는 뭐 약국에 따라서 뭐 1불, 2불, 뭐 4불, 1, 2 이런 식으로 돈을 내야 돼요. 자, 이거는 싱글일 경우고요. 내가 만약 부부일 경우에는 내 연봉이 만약 32,300불이나 그거보다 이제 적을 때는 나라에 또 신청을 하면은 약값을 하나도 안 내도 돼요. 하지만 32,300불을 넘을 때 그럴 때는 또 각자 100불을 채워야 돼요. 100불을 채운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뭐 약국에 따라서 뭐 1불, 2불, 뭐 4불, 1, 2 이렇게 돈을 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인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약값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나도 안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이제 100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싱글일 경우에는 내가 지금 19,300불 이상 인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부부일 경우에는 32,300불 이상 내가 지금 버는지 안 버는지 이걸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 내가 지금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신다면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약국을 방문해주세요. 자, 그럼 세 번째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지금까지는 24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약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플랜이에요. 바로 트릴리엄 드러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.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24세 이하도 아니고 또 65세 이상도 아닌데 약을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약값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트릴리엄 드러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. 이 프로그램은 여기 나라에서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내면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버느냐에 따라서 나라에서 어디까지는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에서 돈을 내줘요. 간단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년에 1,000불을 번다. 그럼 나라에서 200불까지는 본인이 약값을 지불하세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에서 지불을 해줄게요. 이런 시스템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플랜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플랜을 말씀드려봤는데 이 세 가지 약 복지제도가 온태리오 주에서 가장 흔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복지제도예요. 그리고 그 밖의 제도들은 제가 그냥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자,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온태리오 워크 아니면 온태리오 디세이빌리티 서포트 프로그램이에요. 그러니까 뭐 온태리오 워크라는 거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을 cannot work죠.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사고가 있어가지고 템포러리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받는 건데 그걸 나라에서 매달 돈도 어느 정도 주고 또 거기 플러스 약에 대한 어떤 혜택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ODSP는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제 서포트 프로그램인데 이 온태리오 주에서는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약값을 그냥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.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롱텀 케어라고 양로원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홈 포 서비스라고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치료를 받으시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값이 다 공짜예요. 아무튼 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그런 복지제도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한번 크게 이 5가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어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그 OE 플러스랑 두 번째 그 시니어를 위한 온태리오 드러그 베네핏이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트릴리엄 드러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온태리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 복지 제도입니다. 사실 지금 내가 약을 먹고 있지 않더라도
여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다 보면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약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온태리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의료 시스템 중에서 저는 약 복지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어땠나요? 좋았어요. 이게 맨날 내가 하는 얘기인데도 말로 하는 게 쉽지가 않다. 그러니까. 발음이 목이 또 안 나와. 사실 이게 하루 종일 제가 약국에서 일하는 게 거의 대화하는 게 거의 1의 반이거든요. 정말 말하는 게 많잖아.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말이 잘 안 나와요. 근데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셔가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들 또 한 주 화이팅 하세요.